당신은 최근에 자신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까?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도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근거림도, 집착도, 빠져드는 감정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현재에 머물러 있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끌림,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빠짐은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뭔가 고장 난 걸까? 나는 너무 냉정해졌나? 너무 분석적이거나 너무 상처받아서 다시는 그 마법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 걸까? 만약 당신이 마음이 다쳤다고 걱정하고 있다면 깊이 숨을 쉬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건 사랑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서적 마비도, 무능함도 아닙니다. 칼 융캬중은 수십 년 동안 심리적 각성 이후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숨기고 있는 놀라운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에게 왜 깨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를 보여줄 5가지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탓하며 왜 나는 그 절박한 끌림을 다시 느끼지 못할까라고 자책해왔다면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랑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윤기 이해했던 그리고 현대의 낭만 문화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의 내면을 통합하고 투사를 거둬들이게 될 때 그 빠짐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 이런 감정의 연속입니다. 압도적인 끌림, 끊임없는 생각, 그 사람이 나의 결핍을 채워준다는 착각, 그들은 나를 완성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존재만으로 내가 살아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 운명이다. 나의 반쪽이다.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노래, 영화, 이야기 속에서 그 감정을 가장 위대한 연결이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 헤매고 쫓고 인생의 목적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심리적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의 무의식적 반대성, 즉 아니마, 아니무스를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자신의 투사에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상대를 진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린 자아의 조각을 그들의 모습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감정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밖에서 발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강렬함, 그 집착, 그 완전함의 느낌은 결국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적 부분을 외부에서 마주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이 그림자 작업, shadow work business을 통해 내면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투사를 거둬들이며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면 그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통합된 것은 더 이상 투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 안에서 찾은 것은 타인에게서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능력 상실이 아니라 무의식적 투사의 종료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진실. 그것이 바로 모든 기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자, 사랑에 빠짐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남성은 무의식 속에 여성성 아니마를 품고 있습니다. 여성은 반대로 남성성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면의 반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결여한 그 반대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즉시 그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나의 결핍을 완성해주는 듯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내 반쪽이야. 이 사람은 운명이야.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대가 아닌 자신의 버려진 부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렬함, 그 집착, 그 완전함의 느낌은 자신의 무의식을 외부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깨어나고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을 이뤘다면 이제 당신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를 모두 품은 온전한 자아.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도 투사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당신의 환상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모습으로.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결핍을 메워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만의 내면을 가진 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투사는 마치 서로 결여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각 조각이 자신이 잃은 절반을 찾아 서로를 향해 끌려갑니다. 그리고 딱 맞게 맞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마침내 완성된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불완전한 퍼즐 조각이 아닙니다. 내면의 작업을 통해 당신은 이미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된 퍼즐입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발견하면 필사적으로 그것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개의 완전한 이미지가 지닌 완전함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조각이 아무리 아름답고 흥미롭고 정교하더라도 당신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완벽을 갈망하는 불완전함의 자석 같은 매혹 대신 오직 조용한 감사의 마음만이 남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조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침묵이 사랑의 부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절망 없는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외부로 투사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통합했습니다. 투사가 사라지면 사랑에 빠지는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완벽해져서 그 틀에 휩쓸리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투사를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당신의 관점이 얼마나 심오하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깨어나기 전 사랑은 항상 이상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상을 투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완벽한 환상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결점과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고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화는 사랑에 빠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보지 않는 한 그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낭만적인 이상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 작업과 통합을 통해 그들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그림자, 상처, 한계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그의 강점과 약점, 빛과 그림자, 잠재력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상적인 환상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융과 함께 일했던 한 작가는 심오한 심리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여성에게 열렬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여성을 완벽하게 이상화하며 그들이 자신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는 그들의 진정한 성격과 한계를 보았고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 환상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지만 통합치료 후 그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끌렸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불안, 따뜻함과 통제에 대한 욕구, 깊이와 회피 패턴. 그는 그녀를 전체로 보았습니다. 그는 융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를 좋아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녀를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가요? 융은 이렇게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명확성이에요. 이제 당신은 투사된 환상이 아닌 진짜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명확성은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토대예요. 그들의 관계는 덧없는 열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그 결점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다. 몇 달 후 진짜 그녀가 드러났을 때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처음부터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 명확한 비전은 이상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상화가 사라지면 덧없는 열정 또한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의식적이고 명확한 사랑의 가능성뿐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난 가장 깊은 변화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더 이상 추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불필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랑의 시작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처럼 느껴지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없는 부분을 채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타오르고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강렬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만 완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다시 결핍의 상태로 돌아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의 여정을 통해 아주 드문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였고 자신이 투사했던 부분들을 회수했으며 자신과 완전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을 완성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으로 쪼개진 자석과 같습니다. 한쪽은 양극, 다른 한쪽은 음극이 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반대되는 극을 찾아 헤맵니다. 그 자석적 끌림은 강력하고 멈추지 않으며 그들의 존재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늘 불완전하고 흔들리며 균형을 찾기 위해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두 개의 불완전한 자석이 만나면 양극과 음극이 부딪히듯 강렬하게 끌려 서로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운명, 영혼의 연결이라 부르며 말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불완전한 두 반쪽이 서로를 통해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석적 힘일 뿐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성장으로 이 두 극을 자신 안에 통합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깊이 있고 매력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완전한 자석입니다. 당신 안에 양극과 음극은 하나로 통합되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정적이고 온전하며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자석들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맬 때 당신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결핍을 채워줄 상대를 찾지만 당신은 그 결핍과 맞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균형 잡히고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절박하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는 연결을 원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친밀함과 사랑을 선택하지만 그것 없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절박함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의 절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절박한 추락은 불완전함에서 비롯되지만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온전함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미 완전한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말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당신이 투사를 회수했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으며 누군가를 통해 완전함을 찾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은 사랑의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무의식적인 열정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락은 무의식적인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하며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적인 사랑입니다. 계속합시다. 여기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 고독, 공허함,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불편함을 잊게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갑자기 내면의 공허함에 직면하는 대신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 앉는 대신 다시 그들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집착하게 됩니다. 내적 작업을 하는 대신 새로운 로맨스의 강렬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 회피 방법이 됩니다. 당신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내적 작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렬함은 성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의 분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깨어난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고독 속에 앉아 상처를 처리하고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이 경험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융과 함께 일했던 한 남자는 삶이 어려워 보일 때마다 강하게 사랑에 빠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사랑에 빠지고, 가족 문제를 마주하면 사랑에 빠지고, 공허함과 방향을 잃으면 사랑에 빠졌습니다. 로맨스는 내면의 불편함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는 도피하지 않고 불편함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경험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 후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옛 패턴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감상했지만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윤에게 말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녀에게 집착하며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사용해 삶의 어려움에서 도망쳤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과 도전,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깨어남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도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므로 사랑이 제공하는 도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로맨틱 집착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력 문제를 직접 다루었고 가족 문제도 산만함 없이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며 내부적으로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워달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불편함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나 다른 무언가에 빠져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진실은 모든 것 중 가장 해방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국 추락을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그것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쓸려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떨어졌습니다. 로맨틱 문화는 이 선택의 부재를 찬양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사랑에 빠질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벼락처럼 떨어집니다. 알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을 당신의 통제를 넘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융중은 이 자발적 추락을 무의식적 사랑으로 인식했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여전히 투사와 필요를 통해 작동할 때 발생합니다. 강력해 보이는 이유는 무의식적 힘이 당신의 의식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져오는지, 어떤 도전이 생길지 알면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열린 눈, 온전한 의식, 참여한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추락을 언덕 아래로 밀려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무력하게 통제할 수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허락 없이 구르고 튀어오릅니다. 당신은 아드레날린과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의 강렬한 느낌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강렬하고 흥미진진하며 힘차며 바로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넘어선 힘들이 당신의 궤적, 속도, 착지 위치를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사람들은 와, 저 속도 멋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통제 불능 하강을 축하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로맨틱하고 스릴 있고 사랑의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사랑은 의도적으로 풍경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봅니다. 당신은 매 걸음을 선택합니다. 바위투성이 길, 부드러운 길, 가파른 경사 등을 인식합니다. 필요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멈춰 쉬거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통제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왜 하는지 의식하고 있습니다. 관찰자는 지루해 보이는데 감정은 어디에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언덕에서 떨어지는 것은 잠깐 스릴 있지만 의식적으로 걷는 것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의식적 선택은 추락보다 덜 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압도적 강제성도 없고 쓸려가는 느낌도, 운명이 결정한 듯한 느낌도 없습니다. 단지 의식적 선택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명확히 보고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5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추락은 무의식적 강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식적 선택입니다. 차이를 깨닫고 나면 추락은 의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로맨스를 위해서조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진실 속에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사랑할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 열정을 잃었고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투사를 통합했기 때문에 투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상화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절박한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도피를 더 이상 찾지 않아 관계가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무의식적 강제성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 열정에서 의식적 사랑으로, 투사에서 명확한 시각으로, 필요에서 선택으로, 강제에서 자유로 나아갔습니다. 윤근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르게, 더 의식적으로, 더 명확하게, 더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명확히 들으세요. 당신은 사랑할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현실적인 것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당신이 잃는 강렬함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사, 이상화, 필요, 도피, 강제가 로맨틱한 언어로 감싸진 것이었습니다. 강력해 보였던 이유는 무의식적 힘이 의식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적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명확히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하면서도 또 다른 온전한 사람과 삶을 나누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강제 없이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을 잃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적 사랑은 추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쓸어버리지 않고 통제를 잃게 하지 않으며 운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명확한 선택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추락의 중독을 찾는 사람들에게 로맨틱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독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제는 연결이 아닙니다. 추락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 로맨스는 현실이 투사에 끼어들면 항상 무너집니다.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명확하게 사랑하고 현실에 기반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사랑 경험과 맞닿아 있다면 융 심리학에 등록하세요. 그것은 로맨틱 판타지 대신 의식적인 관계를 존중합니다. 혁명적인 심리학과 영적 각성을 위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탐구하려면 지금 화면의 추천 영상을 클릭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할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 열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얻은 것, 의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뒤로 남긴 어떤 추락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하세요. 당신의 클릭이 더 깊은 치유와 깨달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원에서 만나요.